위성 탐지나 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더 이상은 국제적인 룰을 아예 따르지 않겠다.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 요번에 그 북한군이 또 야밤에 그 뭐 도둑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야밤 퍼레이드를 또 했었죠. 여기 나름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처음 시작은 뭐 위성 탐지나 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일로 시작했을 건데 지금은 간지가 나서 그러지 않을까. 밤에 하니까 조명받고, 멋있더라. 그러니까 뭐 좀 옛날 그 낡은 무기도 잘 안 보이고 멋있어 그렇죠. 보이고 예. 불 좀 달아놓으니까 그럴듯하더라.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퍼레이드만 놓고 보면 북한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력. 그러네요. 야, 아니, 저는 정말 북한 저번에 러시아 저번에 뭐 퍼레이드 전승절 행사한다고 해놓고 T-34 한 대 끌고 나와서 그러니까요. 세계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야, 그러네. 전차 대수로 압도하네. 야.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간지를 앞세운 그거를 앞세운 행사라고 보는 게 그거예요. 저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히틀러가 있던 그 뉴른베르크 전당대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안정원이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그것도 거야. 주로 네. 밤에 했던 그 맞아. 예. 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특히 요즘 화제가 된 게 민간 트럭을 제조한 방사포들입니다. 그 노동적이대 소속으로 나온 차량들이 또 화제였죠. 예, 지금 노동적이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의 적이대라는 의미에서 노농적이대입니다. 근데 딱 그게 보면은 노동적이대 소속인지도 불분명해요. 우리 그렇게 민간 차량들이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 이게 정규군 소속인데 민간 차량 위장한 건지 노동적인지 근데 몰라요. 방송할 때 아나운서 자체가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그 민간 무력이라고. 근데 아나운서의 말도 믿어요, 북한. 하긴 뭐 그거는 진위를 확인을 해야 되긴 그렇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민간 트럭과 컨테이너로 위장한 왜냐면은 그게 차량들이 나왔죠. 그 중에 어떤 300mm급도 보이는데 그거는 노동적이대가 운용할 화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위장의 목적을 두느라 그게 좀 그렇죠. 연발 수가 좀 적어서 공격력이 있을지 그게 좀 애매하긴 또 한 부분이 있긴 그건 한데. 뭐 300mm 12연장이요, 뭐. 이거는 북한이 좀 대외적으로 보내는 외교적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봐요. 뭐 그건 분명하죠. 우리는 더 이상은 국제적인 룰을 아예 따르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나름 그래도 주권 국가로서 보통 국가가처럼 보이려고 했죠, 북한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주권 국가인 거는 맞죠. 왜냐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니까. 얘네가 옵서버 국가도 아니고. 다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주권 국가니 아니면 미친 놈들이 운영하는 주권 국가냐의 차이인 건데. 근데 바로 미친 놈들은 맞는데 보통 국가로 보이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미쳤지만 안 미친 척을 0.1mm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끈도 거의 놓아가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뭔가 다들 정해놓은 노래 최소한도의 어떤 그거는 우리는 나름 선은 넘지 않겠어. 아슬아슬 그러니까 거치고 이거는 있어. 이제는- 딱 갔는데. 이제는 그냥 이거죠. 이러고 이거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이거. 근데 이제 좀 웃기는 거는 그 민간용으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컬러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나라의 택배 차량이나 우체국 차량 이런 것들을 되게 의식하고 만든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은 예.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드는 느낌이 이게 과연 그럼 북한이 의도한 어떤 민간 차량으로 위장해서 공격을 피하는 그 효과가 있을까 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북한에 일단 민간용 차량의 대수 자체가 얼마 안 돼요. 다 뭐 택시, 승용차 뭐 합쳐 30만 대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중에 상용차는 또 엄청난 비중이 나질 테고 그러니까 트럭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게 5톤 뭐 10톤 다 이런 정말 큰 트럭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현재 북한에 5톤 장축 탑차 뭐 이런 게 아니면 덤프 이런 게 과연 흔하냐 이거죠. 얼마 안 돼, 숫자가. 흔히 말하는 그 무역 관련 회사나 그런 데서 굉장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굉장히 애지중지도 쓰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정말 소수일 텐데 그게 전쟁이 나면 당연히 전량 징발돼서 그대로 주요 군수물자 수송 등의 주요 군용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북한 군에 그 정도 되는 차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부족하면 북한은 더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북한으로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들은
저 방사포로 개조를 안 해도 음. 어떤 용도로든 우리가 찾으면은 가장 먼저 타격해야 될 대상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일 보고 웃겼던 게 생수차거든요. 아니 북한은 생수가 아직까지는 부유층 중심으로 운용되는 아마 식품에 가까워요. 평양에서나 소비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 아니 지금 김정은 지시로 여러 군데 생산 공장 늘리고 하곤 있으나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하다못해 아프리카, 동남아 후진국들과 비교해도 생수의 보급 기반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5톤 탑차가 생수 운반만으로 쓰일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5톤 탑차 자체도 북한에 적을 거고 신차는. 근데 그거를 생수차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는 오히려 더 수상하고 더 눈에 띄어요. 욕표가 되고 그러니까요. 더 애매하다. 이게 그 사진이나 뭐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부터 이 밀리터리 커뮤니티들도 그렇고 뭐 국내 이제 약간 이런 뭐 방산 쪽을 다루시는 분들이나 혹은 약간 보수 쪽 분들이 막 엄청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저런 것들이 뭐 섞여가지고 뭐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식별을 못하게 될 거. 아니 북한 차가 왜 들어와 우리나라에? 아니 일단 들어올 일도 없고 일단 그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그 막 1970년대 아우토바즈 같은 데도 많은 차가 생겼어요. 러시아 차들, 모스크바 비치 막 이런 거. 그런 차가 오히려 국내에 한 대 들어왔다고 칩시다. 뭔가 어디 무슨 택배 이렇게 떠가지고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할 거야. 왜냐? 차 자체가 일단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아니, 그런 뭐, 차가 없거든. 이게 물론 뭐 만약에 포터나 다마스나 뭐 이런 차를 알수입을 해가지고 애들이 뚝딱 고쳤다면 저희가 경계할 만하죠. 반대로 이거를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 얘런 애들이 와가지고 쏜다?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민간 차량을 안 잡을 거다? 포가 이미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아니 뭐 북한은 분명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홍보를 선전을 하겠지만 민간 차량 부순다 어쩌고. 근데 어쩌겠어요. 전쟁 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 자체는 뭐 그걸로 대남 위장 차량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테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현대나 그런 데서 입수하는 한국제 차량도 있거든요. 그거를 위장하는 게 빠르겠죠. 그거보다는 일단 의도 자체는 북한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미연합 공군력이 이 방사포나 이런 거를 포착을 하기 힘들게 하고 민간 차량에 섞인 어떤 그런 용도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위장 차량을 활용하겠다겠죠. 그 차종들 자체가 그 자체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숫자도 적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정치 외교적인 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한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발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결과값은 삽질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미군이 막 공격을 하고 막 뭐 드론이 와서 뭐 미사일을 떨구고 막 폭탄을 떨구고 하는데 어쩌다가 걔가 맞았어. 그 다음에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이 미제 새끼들 민간인을 공격 이렇게 됐는데 나라가 참 아니 선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우리 이런 것도 만들었다라고. 민간 차량에 무장을 한 차량을 공개를 해버렸으니 이건 진짜 아니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황당한 거지. 이것도 정말 진지한 전술적 전략적 고려보다는 그놈의 최고 저놈이 시리아에서 뭐 포토 개조한 다른 아이시스가 만들고 했잖아요. 그거 분명히 그거 보고 삘 받아서 야 우리도 이런 거 만들라고 테크니컬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네. 그거는 정말 안 보여주고 있다가 정말 그런 의도였으면 안 보여주고 있다가 진짜 전시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다른 거보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그런 지금까지 공개가 전혀 안 됐던 북한 무기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100일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로서는 아주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잠수함 공개한 것도 100주 된 낮에서 너무 감사하던데. 아니 그 잠수함도 보면 결국 엄청난 뭐 같이 했지만 결국 로미오급을 100m 정도로 잡아들인 건데 그거 과연 지금 밸런스도 제대로 맞을지 되게 애매모호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몇 척이나 만들 수 있을지 등등의 문제도 있고 누가 한 분석을 봤는데 얘네가 SLBM을 점점 작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거에 우겨 넣으려고 그런 거 아닌지라는. SSB 정도 되더라고요. 뭐 하여간 물론 북한이 뭔가 자꾸 개발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달갑진 않은데 사실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걱정인 게 러시아 기술이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아예 러시아제 무기가 그냥 들어갈 확률도 높아요. 실리는 날이 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나쁜 영향이 좀 끼치는 게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을 못할 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례겠습니다만 과연 진지하게 대응할 분들인가? 그것이 녹심분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좀 그게 걱정입니다. 예.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똑바로 좀 보셔야 돼요. 예. 뭐 특정한 어떤 사안이라고 내가 뭐 그걸 특정하지는 않겠지만은 최근 요 한 몇 주 혹은 몇 달간 벌어진 국방부와 이쪽 안보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돌아갔던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우리 군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다. 예. 뭐 하여간 여기까지 각성해야 하죠. 될 부분이 갑갑한 얘기입니다만 네, 많을 자세한 것 같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 아닙니다. 진짜. 네. 예. 네, 하여간 뭐 저희가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군사적인 부분에만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소재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